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아이에게는 인문학을 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수능 관련한 뭐 주의사항 이런 것들 영상으로 올려주면 좋겠다라고 어떤 분이 좋은 건의를 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올리려다가 보니까 이 수능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모든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초초초 예민하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제가 괜히 어설프게 올렸다가 그거를 오해하셔가지고 오히려 막 더 신경쇠약 걸리실까봐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수능과 관련 없는 우리 아이에게는 인문학을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정 기운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기운인가 하면은 수기운. 수기운이 많거나 아니면 수기운을 추구하는 경우. 밖에서 공사하나 봐요. 네. 추구하는 경우. 네. 수기운이 많거나 수기운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인문학과 접점을 만들어 주시는 게 대단히 좋습니다. 물론 이런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인문학이라는 거는 학생들이 성장의 감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공계 아이들도 보면요, 나중에 그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것을 그렇게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수기운이 많거나 수기운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인문학과 대단히 잘 맞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유형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기운이 많다라는 거는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수기운을 추구한다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요, 더운 여름에 태어났거나 더운 여름생 또는 사주 원국에 화기운이 대단히 많은 경우, 대단입니다. 대단히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수를 지향하게 되는, 추구하게 되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수기운을 추구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5월에 태어났는데 미시에 태어났다. 그럼 5월 미시면 벌써 뜨겁죠. 5월 미시니까 뜨겁습니다. 그러면 사주 원국에 수기운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수기운을 지향하고 추구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와 관련이 있는 아이들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특히 자월생이나 축월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빼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빼박이라고 하죠. 빼도 박도 못한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기운을 강하게 추구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수가 왕한 경우,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 사항이 있겠고요. 이 친구들의 특징은요, 어릴 때부터 그런 죽음이라든가, 왜 우리 가끔 보면은 애기들이 엄마 나는 죽으면 어떻게 돼? 막 이런 가슴이 미어지는 질문 해가지고 막 어머님들을 공포에 떨게끔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이런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엄마 귀신이라는 건 진짜 있어? 이제 죽음에 대한 그런 호기심?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갖게 돼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범죄물을 좋아한다라든가, 네, 좀 잔혹한 영화나 이런 거를 좋아하면서 정서상으로 아이들한테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어린 나이 때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주, 그리고 천문, 네, 그리고 외계인, 특히 남자아이들은 외계인, UFO, 네,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릴 때 기준입니다. 어릴 때. 지금 아이가 중고등학생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서 이제 고대 문명 같은 것들이 있죠. 고대 문명. 이런 데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왜 이런가 하면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결국에는 역사로 이어지게끔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인문학의 시작은 저는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랬고요. 제가 지도했던 수많은 학생들도 보면은 모든 인문학의 시작은 정말 역사인 것 같아요. 동서양의 역사. 그래서 이런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범죄물로 이어지게끔 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이런 우주, 천문, 외계인,
고대 문명 이렇게 가면서 자연스럽게 역사로 이어지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게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사천리가 됩니다. 아이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 네. 여기서 뭐 미술사에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역사를 더 심화시키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흔한 게 여기서 이제 철학, 동서양의 철학으로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요즘 입시 제도는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국어가, 그러니까 언어 영역이 거의 뭐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수능 국어 문제, 언어 영역 문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한국인이더라도 대단히 어렵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런 역사를 시작으로 그리고 이제 심리학, 네. 역사를 시작으로 그런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게 되면요. 아이가 사고력도 대단히 뛰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진학해서 공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제 제자아이들 중에서 요즘 이제 취업 시즌이거든요. 근데 이 어려움 토로하는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왜 인문학적 소양이 없을까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다는 게 결국에 뭔가 하면요. 생각하는 힘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 제가 보니까 취업은 결국에 생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요즘 면접 질문이 대단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거의 꿈보다 해몽을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많이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질문을 대단히 많이 해요. 대신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게 생각이고요. 이 생각, 사고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인문학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자월생이나 축월생, 그리고 대단히 뜨거워가지고 수기운을 지향하는 아이 또는 수가 왕한 경우 다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요. 그 친구들한테는 어릴 때부터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그 아이들 말고도 다른 아이들도 이 과정은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천문이라든가 우주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주로 수기운하고 관련성이 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된다는 보장은 없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수기운을 잘 쓰는 아이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참 애기들이어도 참 웃겨요. 이 수기운이 노인의 기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부모님이더라도 내가 어른으로 생각해야지만 따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떨 때 이 아이들이 어른으로 생각하냐면요. 아무리 부모님이든 학교 선생님이 되었든지 간에 이 친구들한테는 어른처럼 보여야 돼요. 참 사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어른으로 보이려면은 그 방식이 뭔가 하면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해박한 지식. 특히 인문학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대단히 좋겠고요. 때로는 마치 선문답 같은 또는 철학적인 그런 답변을 대단히 이 친구들이 요구합니다. 또 갈망하고요. 이런 류의 답변들, 대화, 그리고 해박한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을 때 아이들이 어른으로 믿고 따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자녀분들 키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고요. 그러면 인문학적인 어떤 접근성을 만들어 주고 거기서 끝내느냐? 그건 아닙니다. 밖에서 공사 되게 오래 해요. 네. 인문학적인 접근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대화를 통한 사고력 증진입니다. 자, 대화를 그냥 막무가내로 뭐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셔도 절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대화를 하실 때 어른이 너보다 위에 있다 이런 느낌을 절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걸 강요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어른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이런 수기운을 강하게 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고방식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게 내 엄마 아빠가 아무리 대학 교수님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강요하거나 내가 무조건 오라 이런 방식의 접근성을 보여주게 되면은 저 양반은 아직 애기네. 내가 어른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고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애기들이 잘못 생각한 거죠. 근데 부모님한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이 대화를 하실 때 동등한 위치처럼 느껴지게끔 하셔야 돼요. 동등한 위치. 서로 토론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말끝마다도 그렇구나. 엄마도 그거는 생각을 못했네. 그러면은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 그렇구나. 이번에는 엄마가 좀 배웠다. 근데 엄마 생각에는 말이야. 이렇게 적절히 섞어가시면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잘못된 예시는 그렇구나. 근데 엄마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이거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해? 그렇구나. 근데 엄마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요거는 대단히 잘못된 접근 방식이고요. 동등한 위치에서 토론하는 형태로. 하지만 우리가 어른이고 우리가 훈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끼기에 동등한 위치처럼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지 실제로 동등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 부모님들이 끌고 가시는 거는 대단히 좋습니다. 특히 이거를 가장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소설이나 또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나 또는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나서 대화를 나누는 건 대단히 좋습니다. 어떤 류의 대화가 좋나 하면요. 근데 그때 왜 연개소문은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 왜 국왕을 폐위시키고 연개소문은 왜 그런 뭐 대망리지의 난 뭐 이런 것들을 왜 일으켰을까? 네, 요런 식의 질문들을 던져주세요. 그리고 같이 생각하는 형태로 가시면 좋겠고요.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보실 때에도 야, 저기 작가가 진짜 장난 아니다. 그런데 저기서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작가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했을까? 작가가 저기서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하게끔 설계한 이유가 뭘까? 이런 식의 대화를 해주시는 건 대단히 아이들한테 도움이 크게 됩니다. 사고력이 증진되거든요. 그리고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들로 생각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것들을 통해 뭐 정말 별의별 게 다 될 수 있어요. 요즘 가을이잖아요. 낙엽은 왜 빨간색이나 갈색이 될까? 과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저 빨간색과 갈색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식의 대화도 대단히 이런 수기운을 강하게 추구하거나 수가 많은 아이들에게는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것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밖에서 공사장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니 참 저는 괴롭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천간이나 지장간에 신금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다소 강박적이고요. 뭐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불안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문학적인 접근을 하시되 이거를 조금 더 뭐랄까요? 그 팩트에 기반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뭐 조립식이라고 하나요? 조립하는 거, 뭐 레고라든가 뭐 비행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그 강박을 조금 정교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강박을 느끼지 않고 이런 탁탁탁 맞아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생인데 화기운이 강하면요. 겨울생인데 특히 병화가 천간이나 지장간에 있다. 그럼 이 병화가 화려하고 펼쳐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면적인 모습을 갖게 돼요. 아까 이제 겨울생이면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는 게 좋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뭔가를 막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깊이 있는 사고와 내가 막 드러내고자 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물론 아이들마다 그리고 뭐 십성의 위치에 따라 또 오행의 생김새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아이들이든지 간에 어릴 때 이게 이과생이든 아니면 문과생이든 또는 예체능을 하게 되든지 간에
인문학적인 소양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취업 시즌인데 제 제자아이들 막 미친 듯이 연락 와요. 자기는 생각을 못해서 망했다고. 자기는 왜 책을 안 읽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우리나라 교육 여건상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는 그렇게 독서를 꾸준히 하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여기서 어리다라는 거는 뭐 대여섯 살 이때쯤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 뭐 천문학 이런 거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역사적인 부분,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뭐 문학 작품이라든가 심리, 철학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지를 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는 좀 도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